근데 건정전을 왜 갔으며 건정전 의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용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제가 이제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습니다. 본 적 있고요. 네, 아주 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진짜 예. 짰어요. 대한민국 국보 경회로 네. 김건희의 불법 침범 및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갔나요? 어제 저도 방송을 보고서서 왜 갔나요? 빨리. 9월 12일 날 그 월대 복원 기념식과 그다음에 UAE 그 대통령 국왕 그 국빈 방문 보세요. 예. 또 초반부터 왜 거짓말을 해?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19개월 뒤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요. 두 번째. UAE 국왕은 10월 중순쯤에 방문을 할 두 번째. 예. 월대 그 복원 행사를 대통령 부인이 사전 점검을 갔다고요? 그 기념식 참석하는 것을 대통령 네 분 참석을 자, 대통령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그때 대통령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 안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누가 김건희를 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김건희가 온다고 그랬어요? 국정본부가 요청을 했냐고요? 당시에 그 우선 기념 답사 차원에서 아마 설명을 들으시러 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사전에 답사를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때 행사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적으로 그냥 갔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 전에 행사 다시 질문합니다. 예. 김건희가 간다고 했어요? 국정본부가 오라고 했어요? 우선 기획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그런 경회를 기획한 적이 없고 소통한 적이 없다고 국정본부에서는 이야기해요. 그 월대 복원 행사 기념식에 아마 참석을 요청을 드렸. 월대 복원 행사와 예. 경회로 가는 부분은 전혀 다른 거고 공간도 아주 멀고. 근데 그거 동시에 UAE 국왕 그 대통령 내외가 같이 가시는 거를 동시에 진행을 한번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건희 변호사는 예. 아프리카 정상회담 회의 때문에 갔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네네. 정사장은 예. UAE 그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경회로는 왜 갔어요? 경혜루는 이제 그 국왕 내외분의 그 동선을 하면서 근정전을 들렸다가 경혜로 갔다가 흥복전까지 이렇게 아마 가신 걸로 저도 그때 기억이 됩니다. 예. 동행했죠? 동행했었습니다. 예.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왜 앉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어디서 앉으셨? 건정전 의자에 김건희가 앉았어요. 그 부분에 왜 앉았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그때 저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계속 다 보고 동행했었잖아요. 이 사진에도 현장에 있는 정용석 있잖아. 네네. 그 옆에 최영천 있잖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두급비로 전설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 국가교육위원장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건정전을 왜 갔으며 건정전 의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용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요. 국보에. 예. 그 정용석 일개 안 여자가 정용석 중에는 이거 바른 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건정전 들어갔잖아요. 근정전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의자에 누가 앉으라고 그랬냐고. 본인이 김건희 스스로 앉은 거예요. 안 그러면 최영천이 앉으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앉으라고 권유하거나 본인이 했거나 둘 중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앉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지난 가을 내내도 기억 안 난다고 증거 나오면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했던 게 정 사장의 일관된 진술 태도인데 네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을 봅시다. 누가 의자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스스로 한번 앉아보자고 앉은 거예요. 옆에 있던 최영천이 한번 앉아보시죠라고 권유했어요. 아마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이보세요! 예.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들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게 지금 이제까지 정 사장이 했던 짓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의자에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스스로 앉았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정전에 들어간 거는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럼 기억은 어떻게 그렇게 편리해? 숨길 때는 기억이 안 난다. 들키면 아 죄송하다. 당시에 다시 질문합니다. 네네. 김건희 의자에 스스로 앉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최영천이 권유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문체 내보 다 비서관, 가지고 지금 문체- 이야기하는 거야. 문체 그래서 비서관 분명히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유산청장도 계셨고 또 그 아. 위원장도 있었고 수행.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네네. 동행하고 있잖아요. 최영천하고 정 사장하고 계속 좌우에 서서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네. 기속말이라도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정 사장이요. 언제까지 또 거짓말 할 거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두 가지 묻습니다. 김건희가 스스로 앉았냐? 안 그러면 최영천이 앉으라고 권유했냐? 두 번째, 몇 분이나 앉아 있었냐? 대답하세요. 오늘 대답하고 가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서 로 갑니다. 김건희 스스로 앉았어요? 최영천이 권유했어요? 권유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권유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럼 김건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거야? 김건희가 스스로 가서 앉았어요? 좋아. 그러면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제가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분으로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분으로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너무 저도 그러면 앉아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특별하게 의자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그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 정용석 사장님, 네네. 그 당시에 우리 정 사장은 대통령 비서실의 문화체육 그 행정관으로 있었죠. 네 맞습니다. 현직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뭐 김건희의 뒤에 있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김건희 옆에 있었잖아요. 아니 그 옆에 있었잖아. 네네네. 예? 예. 맞죠? 예 경일이 옆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의자에 앉는 거를 몇 분 앉아 있는 건 지금도 선연할 텐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네네. 알죠? 네네. 근데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지금 몇 분 앉아 있었다 누가 앉으라 그랬냐를 기억을 못해요? 못합니까? 여기 우리 국감장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요. 그때 뭐 그 이배용 위원장도 계셨고 이배용 위원장 핑계 대지 말고 이배용 위원장이 약간 뒤에 떨어져 있었고 예. 우리 정용석 사장하고 예. 최응천 그 당시에 문화재청장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뭐 정확하게 제가 누가 아니 그렇게 실실 웃어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아니 당신 머릿속에서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답을 하세요. 저 경위로까지는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솔직히 근정전에 들어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네. 문화재청에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 네.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예. 이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안 나왔다가 뒤에 나온 건데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바로 옆자리 옆에 서서 있었던 네네. 우리 정영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요? 아, 본인이? 네, 그냥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뭐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뭐 1, 2분 정도밖에. 본인이 앉았다고. 그리고 앞서 내가 질문할 때도 본인이 앉았다고. 그러면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자, 양문석 의원님. 예. 양문석 의원님 잠깐만요. 내가 보기에는 예. 정영석 사장은 다 알아 이 내용은. 근데 이걸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우리 여야 간에 간사들님들하고 위원님들 간에 합의해서 당신 위증죄로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어. 잘 알고 하세요. 네네네. 예? 네. 누구보다도 잘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아주 선연하게 알고 있어. 그 몇 분 앉아 있었는지 왜 아니 뭐 본인이 그냥 앉았다니까 그거는 뭐 이제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네,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질의를 받게 될까, 제가 증인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좀 이제 많이 생각도 해보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대선 개입이 왜 대선이 이루어졌나부터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선 개입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대선이었잖아요. 갑작스러운 대선이었다는 게 문제죠. 평소에 대선이었으면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겠고 그동안의 판단도 했겠지만 내란이었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12월 3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원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 활동을 몇십 년 법원 행정처와 잘 협의하에 노조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몇몇의 제기로 저희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노조 활동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저희 노조 활동했던 정당하게 노조 활동한 간부들한테 임금한수 최대 2-3년치 6년치 월급을 다 환수하라는 것과 징계를 하는 것이 계속 감사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11월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셨어요. 대법원 안에서. 그랬는데 12월 3일에 저희가 그래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요. 근데 12월 3일에 하필 그날 그 대법원에 저희 농성장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법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도 당연히 사법부에 이제 들어올 걸 생각해서 농성장을 버리고 단식을 접으셨어요. 그날 12월 3일 밤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법권 독립을 제일 크게 외쳐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판결을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 계속 압력 때문에 그 힘없는 저희 말단 공무원한테 8명한테 총 한 명한테 6억 원, 한 명 몇억 원. 저희 정말 이런 공무원한테 그거를 요구해가면서 이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끌고 왔고요. 거기서 이제 행정처나 조희대 법원장이 저희의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이제 터지고 나서 불법계엄이 된 다음에 결국 그때서야 이제 갑자기 수사가 유야무야됐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이고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형사부도 저도 형사과도 있었고 민사과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모든 법관들한테 아는 법관, 아는 지인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옆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저를 증인으로 불렀나 생각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정말 이런 일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이제 혹시 제가 말해줄 수 있나?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원 직원 일하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습니다. 기록을 빨리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상소 기록 송부 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당일에 탁탁탁 그렇게 저는 이런 게 민원인한테 너무나 문제 제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것도 빨리 해달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그리고 뭐 파기환송 된 다음에 바로 또 특별송달, 집행관송달 했잖아요. 20년 법원 근무했지만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판기를 지정하고 이런 게 이제 직원들의 눈에서 봤을 때, 법관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대법관님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민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보다 좀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뭐 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서 국회법을 알아서 뭐 헌법을 얼마나 알고 정부조직법을 얼마나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 법보다 상식이 먼저고 아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를 2심에서 박영재 대법관의 판례를 6번이나 언급하면서 고심에서 쓴 판결문을 그렇게까지 뒤집을 때는 얼마나 많은 숙고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국민으로서 법원 직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솔직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그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뭔가 솔직히 더 빨리 해서 안정된 걸 정말 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아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랬으면 정말 오셔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대답을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 증인 소환 엄청 많이 합니다.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 왜 나가야 되냐. 나 아는 거 없다. 모르겠다. 나 본 것도 기억도 잘 안 난다.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오셔서 현장이라도 그때 기억이라도 그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판에 불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 다 불러서 재판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댔던 법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내 말 한마디가 나의 뉘앙스가 나의 내심의 의사가 얼마나 내가 국민한테 내가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 아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지켜주겠구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런 다음에 사법개혁 저도 당연히 사법부가 같이 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것 어디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으로 자꾸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법이 어떻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국민들이 있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식선에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선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다 나가셨지만 그렇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셨. 예, 우선 시장님께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다 하셨던 말씀이세요. 그리고 11월 8일 날 명태균 증인과 특검에서 대질신문 때 또 하실 말씀이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대질신문을 특검에 요청했던 이유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할 때 표정, 질문 받았을 때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검사의 끝까지 심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겠다라는 그거를 말씀이시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예. 방해를 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혹시 참고인이세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도 답변 안 하십니까, 시장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겠죠. 아니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분입니까? 네. 아, 예. 그래서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불리한 진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도움이 안 제가 돼서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 의원님도 짐작이 알겠습니다. 가시잖아요. 예, 아니요. 시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반대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왜 진술을 못 하겠습니까? 명태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꼭 이맘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운 적 있고요. 네, 아니, 그다음에 송세포에서도 그랬어요. 직접 예. 짰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가 오더라고요. 질문에 좀 충실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21년 1월 20일 날 증인이 중식당 송셰프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증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월 20일 날 그런 대화가 20일 날 그런 대화가 있었고 22일 날 오세훈 시장께서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4번 정도 전화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번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전화를 받았을 때 증인은 장복 터널에 있었죠? 지나가는 터널에. 예, 자동차는 25에 889이고요. 운전자는 김태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회장님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오는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말씀, 지금 증인이 주장하시는 거는 네. 나경원 당시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 당신이 이기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증인은 네, 받아들였죠.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고요. 본인이 주간조선인가 거기에 예전에 예.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제가 그래서- 또 질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증인한테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 2천만 원을 구하러 간다. 네, 그게 김한정 회장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하셨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증인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구의역 당협 사무실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나왔을 때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즉 여론조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맞습니다. 당시에 증인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이 알아듣던가요? 저분은 여론조사를 안 해봐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왜 고민정이한테 진지도 자, 몰라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증인은 여론조사와 본선에서 이기는 전략을 소위 말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지금 증인께서 아니요, 저는 저분하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예, 잠시만요, 증인 제가 질의합니다. 23일 날 오세훈 시장을 구의역 당협 사무실에서 만나서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 김한정 씨가 증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맞습니까? 김한정 25일입니다. 씨가요? 네, 김한정 회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저 오세훈 시장하고 전화가 왔는데 그 다음 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예. 자료를 봐야 알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그 의관에 전화가 왔는데 네. 바로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 강혜경이 바꿔줍니다. 전화.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증인과 오세훈 시장과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고, 즉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거고, 따라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김한정 회장이 대신 예를 들어 증인이 있는 예전에 속했던 그 회사의 계좌번호를 물으면서 접촉을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고 내용이 조금 이제 그거 한데. 네, 잠시만 대략적인 제가 내용은 질의하니까요. 맞습니다. 취지는. 자, 그런 다음에 2월 달에는 증인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구의동 장어집에서 만납니다. 맞습니까? 아까 송세프고 다 거기 김영선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청국장집만 빼고. 예, 마포 청국장집 빼고 김영선 전 의원이 분명한 목격자가 되겠네요. 거기 증언 다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저하고 대질신문을 합니다. 2번. 네.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이를 잡아넣는구나 하면서 운 사람이 김영선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김한정 씨 별장에 증인은 방문한 적이 있죠. 네. 그죠? 당시에 그 별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증인은 야, 오세훈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제주도 별장 내가 줄게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김한정 있죠. 씨가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은 사모님하고 가족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사진도 많고. 그러니까 증인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네, 주십시오.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시켜주면 네. 당시 김한정 씨의 제주도 별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네, 근데 저는 배신 배반형이라서 싫다고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잘 아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 왈 오세훈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니요. 그러면- 1월 7일 날 예. 이분이 조건부 출마를 해요. 네. 1월 11일 날 김종인 위원장을 그 광화문의 아침, 경희궁의 아침인가 거기에서 광화문에 거기서 1521호에서 만납니다. 4시경에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정치 끝났다. 네. 바보 같은 놈. 조건부 출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증인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네. 정치 공동체고 권한도 5대5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뭐 지시를 받아서 지시 전달 보고인데 누가 오해한지를 알아야 내가 그 지시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 증인이 이야기하신 거는 김건희 씨가 권한도 5대5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내용을 따랐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김건희 씨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수행한 것이네요. 그 당시에는 뭐 공천권이 아니고 국정 운영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니 그 되고 나서는 저는 취임식만 가고 말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그 전에- 될 거라고 알고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오세훈 시장이 증인에게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오늘 입증하자, 증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질질문 다 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 사줬지 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자,